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국내외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모닝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다소 밋밋하게 종가상으로는 움직였는데 장중 내내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는 변동성이 상당했고요. 5월 한 달 동안에는 35년 만에 최고의 한 달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만한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시작과 끝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시장의 우려를 좀 덜어낸 듯한 그런 어떤 지표가 나오면서 결국은 좀 시장에서 안도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좀 무역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 여기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해지면서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베센트 재무장관을 좀 시작으로 해서 뭐 트럼프라든지 그리어 같은 좀 주요 인사들이 지금 중국과의 어떤 관세 합의에 있어서 중국이 좀 이러한 부분을 좀 위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 결국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소화해내면서 변동성을 일으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와 관련돼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은 위반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관세를 매기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전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을 전환하는 그러한 힘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PC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물가가 잡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원 PC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12% 상승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도 좀 둔화된 모습이 좀 보였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좀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는 좀 안도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 이후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상호 간의 관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에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 철강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한 좀 발언을 했습니다. 6월 4일부터 지금 외국의 불공정 경쟁을 좀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이 철강에 관련돼서 50% 이상을 좀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좀 발표를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호주 정부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는 좀 국가 간의 어떤 이러한 좀 상호 관세보다는 이제 품목별로 관세가 좀 이동을 하면서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번 주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지표가 좀 발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지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고용 지표가 나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낙관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치 지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금요일에 지금 이제 고용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돼서 눈에 띄게 둔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가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 또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볼 그럴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관세에 대한 우려는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고용지표 이번 주에 중요하게 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안정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조차도 마냥 또 긍정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중심이 될 만한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느 쪽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지금 5월 30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라고 주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라고 하죠. 지금 아스코 2025가 개막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ADC 플랫폼 같은 이런 항체 약품 적합제 혹은 뭐 면역 항암제 같은 사실 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요 임상 결과가 대거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 암 연구학회라든지 유럽 종양학회와 함께 좀 세계 3대 지금 암학회로 꼽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아스코 같은 경우는 좀 허가라든지 좀 이제 상호파와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좀 임상 2상, 3상과 관련된 좀 신약 후보 물질이 좀 공개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이제 상호파에 대한 부분이 좀 거의 이제 임박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좀 알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서 유한양행이 지금 미국의 존슨앤존슨과 함께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병용요법 상당히 좀 핫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아스코에서 최우수 연구 결과로 좀 선정된 이후에 FDA의 지금 승인을 2달 만에 받았다는 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올해 가장 좀 관심 받는 어떤 좀 발표는 미국 머크사와 지금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 병용요법 3상 중간 결과 발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집중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지금 ADC의 대세를 좀 이루고 있는 일본의 다이치 산교의 어떤 유방암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도 어떤 그 임상에 대한 결과를 체크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항암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을 좀 상당히 많이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한양행, 뭐 작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뭐 일동제약, 리가켄바이오, LG화학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굴지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참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리가켄 바이오는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인데, 특히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ADC 플랫폼과 관련돼서 후보 물질을 좀 발표하고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주목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아스코를 통해서 ADC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면역 항암제와 관련돼서 병역요법을 좀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결국 이제 차세대 항암 치료 전략이 좀 어느 정도 어떤 환자에게 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일단 어쨌든 임상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으로 치면 내일 모레까지는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 픽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뭐 일단 좀 상당히 전통적인 제약발 섹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좀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이제 온코크로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의료 AI에 좀 비슷한 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도 지금 이제 지금 아스코 2025에 참여를 해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혈액 내에 대사체 정보를 좀 AI를 좀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비침습 체외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기존의 자궁경부암 진단 같은 경우는 침습접 절차로 인해서 좀 환자들이 좀 많이 불편함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조기암 진단에 좀 어떻게 보면 정확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쨌든 환자를 좀 구별하는 어떤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특징적인 좀 대사체를 찾는 데 좀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AI의 어떤 기술이 확실히 좀 많이 접목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가 좀 AI 좀 이제 이런 의료 AI 관련된 부분들, 진단과 관련된 쪽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아스코 관련돼서 좀 전통적인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종목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렇게 의료 AI 관련된 쪽에서 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온코크로스를 특징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올해 초에 주가가 이 종목이 한 6,000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2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혹시나 이사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치를 한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하지 얼마 되지 않은 좀 새내기 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상장 이후에 주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변동성을 일으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장한 지 2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상장 후에 좀 어떤 주가를 좀 빠르게 회복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초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조정에 좀 상당히 흘러내렸던 부분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4월 달에 반등을 하면서 주가 자체는 좀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난주 이제 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히 아스코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4월 21일 날 지금 16,700원 전고점을 세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좀 느낌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지난주 금요일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전고점에 대한 어떤 탈환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눌림 자체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좀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다시 한번 좀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16,000원에서 17,000원대의 어떤 목표가를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시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 온코크로스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는 어떤 쪽일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가져온 섹터는 바로 우주항공 섹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테슬라와 이제 관련된 부분들, 특히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좀 지난주에도 상당히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좀 본업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돼서 좀 많은 좀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스페이스 X의 지금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지금 원액 관련돼서도 지금 뉴스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돼서 확실히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 지난달 말일에 뭐 스타링크 코리아, 여기에 더해서 원앱,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협정 3건을 모두 승인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스페이스X앤디 원앱 같은 좀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와 이제 좀 공급에 관한 좀 협정을 맺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승인이 나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 코리아, 특히 이제 2023년에 한국의 법인을 좀 설립을 하고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액 같은 경우는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인 뭐 하나시스템, KT와 좀 협정을 맺으면서 좀 승인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궤도 위성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도 좀 모멘텀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제 스타링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개시 시점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올해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이제 대선 이후에 좀 본격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국내 진출을 좀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프로젝트 카이퍼 지금 추진 6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위성 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두각을 다시 나타내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내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저궤도 위성통신 거의 6년 정도, 한 7년 정도 상당히 좀 불모지였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지금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원앱, 여기에 아마존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시장 자체가 커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국내 통신사의 어떤 제공 서비스가 상당히 좀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얼마나 제가 볼 때는 가성비 있게 다가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이 난지대라고 하죠.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상에서의 서비스 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육상이라든지 해상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통신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저궤도에 관련된 어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성장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찍히는 종목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려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들고 오신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뭐 스페이스 X라든지 그다음에 원앱이라든지 또 이제 제가 아마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원앱 향과 관련된 종목을 한 종목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종목이 바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작년 12월부터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바닥을 잡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단기 바닥권에서 지지를 하다가 이제 한 5월부터 5월 중순부터 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좀 상당히 지루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원앱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이, 최근에 좀 다양한 이 배급사들과 유통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평판형 안테나 재고의 어떤 부분이 많이 소진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원앱형으로 위성통신용 단말기를 공급하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에는 좀 적자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주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 특히 4월 9일 날 38,000원으로 52주 신고가가 찍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선반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부터 1분기 실적이 저점이 돼서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으로부터 어떤 반등은 의미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원입향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부터 좀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여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수주분 같은 경우가 작년에 같은 경우 한 300억 정도였습니다만 올해 1,000억 원 이상으로 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 수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바닥권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가 좀 상당히 견고하게 다시 한번 잡히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매수세를 좀 동참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좀 스페이스 X향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원앱향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해당 종목에 대해서 동트기 전 새벽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목표가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오랫동안 쉬었다라고 그렇죠. 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좀 급락한 이후에 12월부터 거의 5월까지 한 5, 6개월 정도를 단기 바닥권, 박스권에서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고개를 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55,000원대를 넘어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긴 매물대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된다면 65,000원 정도까지 2차적으로 한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상향 조정이 됩니다. 65,000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고, 마지막 특징주 살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양광 쪽에서 한번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이제 하나솔루션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5월 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성장세가 있었고, 좀 주가상으로 좀 가파른 좀 급등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5월 19일 날 4만 원대 이상의 좀
신고가를 쓰고 다시 한번 조정을 급하게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은 좀 급격한 상승에 의한 차익 매물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IRA 수정안이 좀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결국 이제 보조금 관련된 얘기가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 보조금 축소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신재생 쪽에서 어떤 태양광도 불가피하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는 상당히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단기 바닥권을 잡으면서 어쨌든 주가 자체는 조금씩은 저점을 올려 나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태양광 쪽으로 좀 많이 좀 모든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화학 쪽과 관련돼서도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와이어 케이블 소재 시장에서 좀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화학회사다 보니까 화학 쪽에서의 제가 볼 때는 좀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고부가 가치 와이어 케이블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이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된 핵심 제품은 이제 반도전 컴파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 내에서 전기장을 고르게 분포시켜서 안전과 성능을 높이는 소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연간 한 연평균 10% 정도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고성장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소재 쪽과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 좀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 이미 지난해 좀 맞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지금 8,000톤에서 10,000톤까지 캐파를 좀 키웠다.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화학 쪽에 대한 제가 볼 때 솔루션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어떤 모멘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고 단기 바닥을 좀 만들고 있을 때가 오히려 공략 포인트로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와이어 케이블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동성이 상당했는데 목표가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지지난주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했던 부분,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의 좀 고점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한 번 정도의 어떤 슈팅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뭐 전고점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그 밑에 단에서 한번 좀 3분의 2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어떤 가정했을 때 한 36,000원 정도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특징주 픽해 주셨는데요. 온코크로스, AI 기반으로 조기암 진단 기술이 주목된다. 정고점 터치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텔리안테크 살펴주셨고요. 끝으로는 한화솔루션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